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어제 나온 뒤 화염과 분노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 이번엔 미국의 핵무기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북한을 향해 유례없는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맞서 북한도 탄도미사일 포위 사격 위협 대상으로 괌을 지목하는 등 한반도 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조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와의 대담 전해드립니다. 최근 70대 아닌 여성이 골프장에 있던 야생 독버섯을 먹고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라운딩 중에 야생 버섯을 먹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유는 해외 보유 자산에 대한 보고 의무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질병 감염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열대과일 파파야로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환자가 한 달도 안 돼 3배나 급증했으며 스테튼 아일랜드에서는 진드기로 인한 라임병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의 관문 중의 하나인 라가디아 공항의 재개발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어제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델타 항공 신청사 건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총 80억 달러가 들어가는 라가디아 공항의 재개발 공사는 오는 2021년도에 완공됩니다. 뉴욕시 최저담배 소매 가격이 또다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의회 보건위원회는 8일 공청회를 열고 담배 한 갑당 소매 가격 하한선을 현행 10.50달러에서 13달러로 인상하는 조례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회부시켰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KBTV 뉴스9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어제 나온 뒤 화염과 분노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 이번엔 미국의 핵무기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북한을 향해 유례없는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맞서 북한도 탄도미사일 포위 사격 위협 대상으로 괌을 지목하는 등 한반도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개발 중인 핵탄두 ICBM이 미국 서해안까지 도달하려면 사거리 연장을 위해 탄두 무게를 줄이는 소형화 기술과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 등 2가지 핵심 기술이 필요한데 소형화가 성공했다면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만이 남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을 비롯해 한반도 기류는 냉랭하기만 합니다. 오늘 KBTV 뉴스9은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 스튜디오로 모셔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인지해야 하는 것인지 등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사님, 한반도를 둘러싸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보다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지금 위협적인 상황이냐는 거죠.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에 관련돼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이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수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뭐나 하면은 북한은 전 세계가 아직 겪어보지 못했던 화염, 불길이죠.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거다. 대통령으로서 이런 표현을 하니까 확 여기에 시선이 집중된 거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이 스타일을 놓고 볼 때 그걸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걸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결정권자의 발언으로서 그렇게 나왔죠. 그거에 나온 거에 대해서 북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북한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안다.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영인 괌에 미국의 군사 기지가 아주 총 집결돼 있는데
핵잠수함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드 기지도 있지 거기에 공군, 해군 이런 모든 미국의 태평양을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모든 군사 전략 요충지고 허브인데 거기가 그 괌은 북에서부터 한 3,000km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은 그 괌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위협적인 이 폭격을 할 군사 작전을 국리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북에서 그런 성명이 나온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밤에 자다가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트윗을 했죠. 거기다 트윗을 했는데 최근에 나는 미국 군인들에게 핵 미사일에 관한 정비를 지시했다. 그리고 미국의 핵 기술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다 알 거다. 그러면서 나는 이거를 사용할 때에는 절대적인 힘의 우위를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이 뭔지를 북한이 알도록 그렇게 조치할 준비가 다 돼 있다. 뭐 이런 트윗을 좀 됐습니다. 자, 이 정도 되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한반도 중심을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긴장이 고조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염려되는 그 누구도 전쟁에 비해서는 어떠한 대화나 외교적인 방법이 훨씬 더 그 비용이 덜 들고 안전하다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의 발언들이 나오고 지금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긴장 상황이 그렇게 갑자기 고조되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뭐 진짜 전쟁이 날 거냐 뭐 이런 정도의 위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이 전문가들이 특히 이제 군사적 옵션을 놓고 얘기할 때는 북으로부터 위협이 구체적으로 있다. 그래서 이걸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제 타격, 그 다음에 예방 전제, 그 다음에 그 정밀 타격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폼페이오 국장이 굉장히 진지하게 북의 수뇌부를 제거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북의 리더십을 어떻게 없애는 그런 방법, 그런 것들을 궁리하면 미국은 할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는 구체적으로 긴장이 고조가 된 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그러면 만약에 우리 보통 뭐 1에서 10까지라고 이제 뭐 병원 같은 데 가면 이제 어느 정도 아프냐 이제 뭐 그렇게 뭐 진단을 하는데요. 이사님 보시기에는 1에서 10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그렇게 큰 전쟁 위협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아직까지 이르지 않나 이런 게 있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긴장해야 될 거는 북한이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거는 괌에 있는 미국 공군 기지에서 출격하는 가장 최첨단 폭격기 편대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한반도 상공을 나르고 있어요. 이거에 가장 두려움을 느낍니다. 북한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최첨단 그 공군기가 출격하는 그런 한국과 미국 합동 군사훈련이 8월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훈련을 계속 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 대응이 이제 예측이 되죠. 핵실험을 할 거다.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또 발사할 거다. 더 나아가서는 진짜 미국의 군사기지가 있는 괌 주변을 구체적으로 그 위협 포격을 할 거다.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볼 때 어떠한 옵션도 미국에서 군사적 옵션을 실행하도록 만들 거다라는 이런 거는 그냥 괜한 긴장이 아니고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긴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한반도에 전쟁을 지금 우려하는 이제 그런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 김동수 상임이사님 모시고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반도 상황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얘기는 추후 포커싱과 뉴스 진단 시간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골프장이나 등산, 나들이를 갔을 때 볼 수 있는 야생 버섯, 섭취는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설사 식용이라고 해도 독버섯과 모양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야생 버섯 얘기를 드리는 것은 최근 70대 한인 여성이 골프장에 있던 야생 독버섯을 먹고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27일 버겐 카운티 라클리 골프 코스에서 골프를 치던 중에 야생 버섯을 먹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이 여성은 야생 버섯을 식용으로 여기고 먹었고 이후 심한 복통으로 병원으로 갔으나 퇴원 후 이틀 뒤 몸에 독이 퍼져 손 쓸 틈도 없이 사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생버섯을 채취해 조리해 먹는 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식용버섯과 독버섯을 구별해내는 게 매우 어려운 만큼 잘못된 속설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한인을 포함해 총 3,072명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은 해외 보유 자산에 대한 보고 의무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즉 세금 때문에 미시민권 포기자 수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세금 때문에 미시민권 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 한인을 포함해 총 3,072명이 미시민권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 2분기 미시민권 포기자 수는 분기별로 살펴볼 때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미 재무부는 최근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 기준 올 2분기 동안 1,759명의 외국 거주 미시민권자가 국적을 포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한인으로 추정되는 약 54명도 포함됐는데 이들이 모두 한인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1,158명에서 60% 시민권 포기자가 증가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시민권 포기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해외 보유 자산에 대한 보고 의무가 강화된 것을 꼽고 있습니다. 실제 해외 금융 계좌 신고제와 조세 정보 자동 교환 협정 등이 발효된 2009년부터 시민권 포기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조세 정보 자동 교환 협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금융 자산 5만 달러 이상일 경우 양국의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여름철 질병 감염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열대 과일 파파야로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환자가 한 달도 안 돼 3배로 급증했으며 스테튼 아일랜드에서는 진드기로 인한 라임병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열대 과일을 통한 살모넬라균 감염에 이어 진드기가 일으키는 라임병까지 여름철 질병 감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요즘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최근 스테이튼 아일랜드 지역으로 라임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원과 풀이 많은 이 지역은 최근 진드기에 물린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코식 뉴욕 주하원은 시 보건국에 라임병 백신 대책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라임병은 진드기를 통해 옮기는 대표적인 질병으로 감염될 경우 두통과 오한, 발열 등 감기와 유사한 증세를 보입니다.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질환입니다. 연방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매년 30만 명의 라임병 환자가 발생합니다. 라임병은 진드기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 주로 감염되며 등산이나 야외활동 등이 늘어나는 요즘 라임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열대과일 파파야를 통한 살모넬라균 감염 환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감염 환자가 60명을 넘어서 지난달에만 감염 환자가 3배를 증가했습니다. 질병통제센터는 5월 중순에 산 메릴랜드산 옐로우 마라돌 파파야를 먹지 말고 버리라고 밝혔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한국의 태권도 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제작된 태권도를 주제로 한 영화 I Can, I Will, I Did가 연일 화제입니다. 이 영화는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제에 참석한 관객들이 선정한 베스트 피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들의 요청에 따라 오는 토요일인 12일에 앵콜 시사회를 갖습니다. 이 영화는 17대와 18대 뉴욕 한인 회장을 역임한 강익조 태권도 사범이 직접 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소현 기자입니다. 한국의 태권도 정신을 심어주는 영화 I Can, I Will, I Did가 화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태권도 사범인 강익조 씨가 제작한 이 영화는
지난달 28일부터 8월 5일까지 뉴욕에서 열린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제의 시사회에 참석한 관객들이 선정하는 베스트 피처상을 받았습니다. 영화제 주최 측은 관객들의 요청에 따라 이번 주 토요일인 8월 12일 오후 8시에 퀸즈 플러싱 타운홀에서 앵콜 시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사회장 입장권은 선착순으로 제공됩니다. 강사범은 이 영화에 인간미 넘치는 태권도 사범으로 출연, 멋진 연기를 선보입니다. 상영 시간은 153분. 이 영화는 지난 여름 플로리다에서 열린 선스 필름 페스티벌에서도 베스트 피처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LA에서 열린 아시안 필름 페스티벌에서는 최우수 여우조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뉴욕의 관문 중의 하나인 라가디아 공항의 재개발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어제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델타 항공 신청사 건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총 80억 달러가 들어가는 라가디아 공항의 재개발 공사는 오는 2021년도에 완공됩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과디아 공항 재개발 공사의 마지막 단계인 델타 항공 신청사 건설 공사가 그 첫 삽을 떴습니다. 8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 항만청, 델타 최고 경영자 등은 착공식을 갖고 공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라가디아 공항은 뉴욕으로 들어가는 3대 공항 중 하나이지만 규모가 가장 적을 뿐 아니라 낙후된 시설과 대중교통 이용 등의 접근성이 떨어져 지난해부터 재개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We're going to build a new airport. It's going to be smarter, more efficient, more effective than ever before. It's an economic center in and of itself. With a business conference, we can build a hotel, retail restaurants, you name it, in and of itself, it's there. 이 재개발 공사는 총 80억 달러의 프로젝트로 메인 터미널은 이미 40억 달러를 들여 리노베이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청사에는 델타항공 측에서 델타 터미널에 34억 달러, 항만청에서 6억 달러를 투자키로 한 가운데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러 개의 터미널로 분리되어 있는 공항을 하나의 통합된 시설로 교체하는 작업으로 활주로가 확장돼 여행객들의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델타 신청사를 포함한 전체 프로젝트 완료 시기는 오는 2021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뉴욕시 최저 담배 소매 가격이 또다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의회 보건위원회는 8일 공청회를 열고 담배 한 갑당 소매 가격 하한선을 현행 10.50달러에서 13달러로 인상하는 조례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회부시켰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뉴욕시 최저 담배 소매 가격을 13달러로 올리는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의회 보건위원회는 8일 공청회를 열고 담배 한 갑당 소매 가격 하한선을 10.5달러에서 13달러로 인상하는 조례안을 가결, 본회의로 회부시켰습니다. 담배 최저 소매가 13달러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시의회 보건위원회는 이날 해당안 이외에도 담배 판매 규제 강화를 위한 7개의 조례안을 최종 검토했습니다. 뉴욕시는 이로부터 마련된 추가 세수는 퍼블릭 하우징 지원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담배세 인상은 담배 판매 규제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4월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뉴욕시 성인 흡연율을 6.4% 줄이겠다고 밝힌 뒤 추진되고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움직임과 합법이민 축소 추진 계획에 따라 수많은 난민과 이민자들이 미국을 떠나 캐나다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캐나다 퀘벡주 이민부 장관은 캐나다의 하루 평균 망명 신청이 평소 50건에서 최근 150건으로 급격하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강제 추방을 우려해 수천 명의 IT 난민들이 캐나다 국경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뉴욕 챔플레인 지역에서는 수많은 망명 신청자들이 로켓로드에서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한 줄을 서고 있습니다. From Haiti? Are the kids American citizens? Or? I kind of wanted to stay there because I lived there for like my whole life. Yeah, so then I was born in the same house. I never moved, and now here we are. 캐나다 퀘벡주 이민부 장관은 캐나다 하루 평균 망명 신청이 평소 50건에서 최근 150건으로 급격하게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7월 중순 이후 망명 신청은 3배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지난 5월 IT 대지진 피해민들에게 더 이상 미국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But if they're all here at the Roxham Road, they can't do that anymore. It hurts us. 난민들은 캐나다 정부가 제대로 된 거처와 공식 재정 지원을 결정하기 전까지 캐나다 측에서 제공한 임시 숙소인 올림픽 경기장에 머물 예정이며 아직까지 임시 거처 이후 이들이 어떻게 될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8월 9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제 브롱스 와이스톤 브리지에서 건설업자 인부 한 명이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사 당국에 따르면 오후 5시경 교량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인부가 6피트 상공에서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그는 아래로 떨어지면서 교량에 걸려 웅크린 채로 구조대원에게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다행히 인부는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어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인부가 다리에서 떨어진 정확한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날 사고로 브롱스와 퀸즈 일대 교통체증이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어젯밤 브롱스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밤 11시경 브롱스 엘러톤 지구내 크루커 애비뉴에 위치한 빌딩 앞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28세 남성을 3차례 총으로 쐈으며 피해 남성은 다리와 흉부, 엉덩이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그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용의자는 30에서 40대 히스패닉계 남성으로 확인됐으며 뉴욕시경은 달아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버린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여성은 39살 데브라 위슬러입니다. 그녀는 뉴저지 밀빌에 거주하는 자로 지난 3일 조인트 베이스 맥과이어 딕스 레이크 허스트 지역 근처 숲속에서 10살 난 아들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위슬러가 버린 아들은 10살 남아로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저지 경찰에 따르면 위슬러는 아들의 짐가방과 함께 아들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의 발견 당시 소녀는 음식을 먹지 못한 상태로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소녀는 경미한 부상을 입고 있는 상태였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소년에게 어머니인 위슬러의 전화번호를 물어봤고 경찰은 위슬러를 기소했습니다. 소년은 현재 아동보호국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맨해튼 지역 택시를 상대로 최소 7차례의 강도 행위를 저지른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용의자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7차례 강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용의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열려있는 택시 창문에 손을 뻗어 돈을 가로채 달아났습니다. 그는 적게는 $7, 많게는 $200가량의 현금을 택시 운전사로부터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용의자는 매번 자전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뒤 재빨리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찍힌 감시 카메라를 공개하고 키 최소 5피트 10인치, 몸무게 200파운드가량의 남성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중국의 유명 관광지인 스촨성 주하이 거주에서 현지 시간 8일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 19명, 부상자는 247명이며 이 중 40명은 중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투표권자 중에 60%가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새로운 이민법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새 이민법은 이민 심사 과정에서 영어 구사와 기술 학위 보유, 나이 등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방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3박 4일간 맨해튼에 있는 트럼프타워 호텔에서 머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3일에서 16일 자신 소유의 트럼프타워에서 숙박하며 이 기간 트럼프타워에서 내부 회의를 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일정을 잡았습니다. 약에 따른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컨슈머 리포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947명 중에 55%가 처방약을 정기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방약 복용자의 75%가 비타민 등 건강 보조제도 먹고 있다고 답해 약 남용 실태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약에 따른 남용 부작용은 사망사고로 이어져 2016년 첫 9개월 동안 과다 복용으로 52,404명이 숨졌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전미태권도 교육재단의 김경원 이사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태권도 교육재단은 최근 IT에서 태권도 교육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엿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 김경원입니다. 네네. 예, 우리 김경원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보스턴에서 거주하고 계신데 이렇게 줄을 넘어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IT에서 태권도 교육 협약을 가졌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전에 한 3년 전에 IT 교육에 대해서 지인으로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 무정부 상태니 가서 좀 도와주자. 그래서 그러면은 저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던 게 뭐 엊그저께에 이제 실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9월서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교생 1학년서부터 7학년까지 교육을 하기로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 학교 졸업 학생들의 결과에 따라서 공립학교를 확산해 나갈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을 또 그때 가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둘러보고 또 그 학생들도 만나보고 또 선생님들도 만나보고 두루두루 보고요. 여기서 지금 9월 1일에 수업할 준비를 지금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IT의 세아 SH 스쿨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럼 그쪽에다가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세아 대한민국에 세아 상역이라고 있는데 그 세아 상역에서 학교를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IT를 위해서 또 봉제 공장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놨더라고요. 그렇게 큰 봉제 공장 처음 봤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한 13,000명이고요. 한국 분들 직원이 한 80명 정도 되고, 그래서 하여튼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하이티에서 그런 또 한국인의 의지를 긍지가 사려는 거 보고 그냥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태권도 교육에 이런 세아사역도 있고 태권도도 들어가고 또 IT의 새로운 아이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상당히 익사이딩 했었어요. 네네네. 이번 이 IT에서 어떤 태권도 교육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태권도 교육이 이제 IT에서 시작되는 거 어떤 의미를 좀 둘 수 있을까요? 일단 IT에 있는 어린이들이 65%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65%다고 하면은 이게 미래가 있거든요. 근데 교육이 너무나 연약하다 보니까 걔네들의 생각을 좀 태권도로 바꿀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옆에 나라 도미니카 같은 경우에는 휴양지로 상당히 돈도 많이 벌고 있잖아요. 같은 섬인데. 근데 IT는 그걸 지금 생각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하여튼 도미니카와 이 하이티의 차이는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티도 애들이 교육을 받고 깨우치면은 아마 포텐셜이 있는 나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실은 우리 김경원 이사장님께서는 미국의 공립학교의 태권도 보급에 굉장히 보급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또 그런 활동을 해 오시고 계시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미국을 넘어서 이제 IT까지 이제 그렇게 태권도 보급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태권도가 이제 어떤 강점이 있다고 좀 보시는가요? 제가 태권도를 다른 각도에서 봤어요. 지금 태권도가 올림픽 경기라든가 무술이라든가 그다음에 무비라든가 이런 것들 쪽으로 많이 진출을 했어요. 태권도가.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내면에 보면은 이 애들한테 집중력 훈련, 정신교육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태권도가 갖고 있는 그런 좋은 교육적 가치를 좀 우리가 경기 쪽이나 무술 쪽으로 허비하지 말고 그런 것을 교육적으로 승화를 시켜가지고 애들한테 보급을 하면은 애들이 어렸을 때 올바르게 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접목을 시켜주면은 정신이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뭐 나라도 부강해지겠죠. 그런 그 어마어마한 것을 갖고 있는 게 태권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뭐 시범으로 이제 첫 이제 시작이 이제 뭐 될 텐데요. 9월달에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최종적인 목표를 또 두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IT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미약하고 허약하기 때문에 태권도가 들어가서 이게 정신을 좀 강하게 잡아줄까 해요. 그래서 정신력에서 승부를 걸고요. 그다음에 애들이 이제 그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을 때 그 80까지 간다고 어린 애들한테 뭐 초등학교 중학생들한테 교육을 좀 정신 교육을 좀 강하게 시켜가지고 그 정신이 하이티의 국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라든가 그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인 그 지휘자, 지도자로서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이제 최종적인 목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이제 가서 태권도 교육을 또 하시고 이러시다 보면은 이제 또 인원도 아마 좀 많이, 그러니까 인원이라고 하면 우리 태권도 사범님들도 이제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태권도 교육봉사 참가자도 모집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교육봉사 참가자도 그 모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 보스턴 쪽에서 인턴 사범들을 계속 해년마다 그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200명 다녀갔는데요. 예, 그 이제 그 제일 처음에는 그 인턴 사범을 이제 우리 도장에서 그 사범으로 쓰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공립학교까지 퍼져나가고 공립학교에서 또 다른 나라까지 또 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가다 보니까 이 새로운 태권도를 자꾸 이렇게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태권도가 예전에는 좀 그 소규모의 였었는데 태권도를 어떻게 그 산업화를 시킬 것인가. 그래서 태권도를 통한 산업화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IT 사업이 상당히 강한데 그것도 시간이 가면은 그 다른 IT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 개런티도 안 되고 근데 이 정신이나 그 교육 쪽으로는 남들이 카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세틀다운 해놓으면은 이 태권도 산업이라는 게 지금 어울리지 않지만 앞으로는 4차 산업의 최고의 주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IT 하면은 저는 이제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진흙을 구워 먹는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팠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지금 이렇게 태권도로 인해서 어떤 한 나라가 어찌 보면 재건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발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굉장히 이렇게 네, 크게 이렇게 봐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전미 태권도 교육재단의 김경원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하늘이 푸르고 맑았습니다. 주춤했던 기온도 다시 평년 수준 되찾았는데요. 한낮 기온은 84도이며 밤 기온은 최저 67도입니다. 내일도 날이 맑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다소 높으니 자외선 차단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기온도 오늘과 비슷해 최고 8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은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비구름이 점차 몰려와 오후부터는 곳곳 비 소식 예상됩니다. 한두 차례 짧게 지나가는 소나기로 기온은 평소보다 4에서 5도가량 떨어집니다. 주말 동안은 날이 흐려 곳곳 소나기 예상됩니다. 월요일 비 소식 이후로 날은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무더위가 잠시 주춤합니다. 쾌청한 여름하늘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8월 9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9은 KBTV 웹사이트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